지금부터는 구병수 선생님께서 이제 한의학적 관점에서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구병수 선생님은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로 계시고요. 오늘은 감정과 기에서 본 분노라는 제목 하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한의학하고 불교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저 불교가 처해져 있는 여건이나 또 우리 한의학적인 여건 또 그런 게 좀 비슷한 것도 있기 때문에 주로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저는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또 불교에서 정말 큰 보물이 저는 이 감정이라고 좀 봅니다. 그걸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고요. 이 질문은 제 스스로 한데 하는 질문인데, 과연 저희들 우리 불교 배원에서 불교하고 한의학이 과연 만남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오늘 주제로 다루는 불교나 기타 또 한의학이 지금 이 작금의 이 분노를 치유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또 번뇌가 뭔가? 번뇌. 제 개인 굉장히 제 개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감히 자신을 안다, 지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 지아라는 표현을 했냐면은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자를 다루는 입장하고 또 불교에서 또 추구하는 입장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감정을 통해서 진단도 합니다. 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한자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체질을 안다는 겁니다. 체질.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분노지만은 이게 오늘 다루는 종교 입장하고 또 의학에서 하고자 하는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는 처음 출발할 때 감정의 구성 요소가 흰, 노, 우사, 비공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비나 또 불교에서 사무량심에서 나오는 자비, 희사할 때 용어가 같다 해서 저는 그걸 똑같은 감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이 논문을 쭉 좀 적고 나서 느낀 거는 분명히 확연히 자비, 희사에서 나오는 그 단어나 또 우리 의학에서 다루고 있는 흰오사, 비공경이라는 이 칠증이라는 개념은 확연히 틀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석 달 정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 개적으로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정도 제가 분노를 가까이 두면서 철저히 느끼면서 제가 좀 졸작이지만은 글을 적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사실 제가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제 지인 중에 소위 한국에서 대가라 하시는 분한테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 지금 그분을 밝혀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재성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 일산 바로 옆에 또 계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분노가 되게
많은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자비, 사무량심, 자비희사 그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데 그때 굉장히 분노가 있었죠. 그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저보고 딱 저 벽을 가르치더라고. 저 벽이 지금 그대로 있지? 예, 있습니다. 자세히 봐라. 지금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 사이로 그 자비의 마음을 투사해 봐라. 저는 그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 분노가 좀 가라앉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거는 자비라는 마음을 내는 거는 분명히 많이 들었거든요. 또 어디 가가지고 흉내도 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무너져 내린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저는 항상 그 실체가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 말씀 따라 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저 사이로 당신이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자비심을 한번 내봐라 해줘서 그거 듣고 나니까 상당히 저는 그 이후로 분노가 치료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오면서 책을 한 30만 원치 사가 왔습니다. 니까에도 책도 한 권 사고 왔는데 되게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런 그래서 하나 느낀 거는 자기와 가까이 있는 자기 몸하고의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우리가 느끼는 게 더 절실히 느끼고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다른 건 없습니다.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기라는 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공간성과 방향성을 가집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는 분과 노가 있습니다. 분은 노에 비해서 굉장히 양적입니다. 폭발적이고 강력하게 나가는 걸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인 입장에서 노는 바로 역상하는 겁니다.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모든 것은 노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노. 그런데 여기 보듯이 이건 주익에 나오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불은 항상 안에는 약합니다. 이 불에 손대면은 이 안에는 안 뜨겁습니다. 이 끝이 뜨겁다는 겁니다.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깥은 열이지만은 안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수의 물에 대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은 항상 위로 뜹니다. 그리고 물은 밑으로 흐르죠. 이게 위로 뜨고 밑으로 흘러보면은 이 일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체에 기가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화 기운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게 우리 인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이 술을 밑에 있는 이 술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죠. 그게 우리 인체의 힘, 에너지 그 원천이라는 겁니다. 소위 단전에 그거를 해서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감정은 반드시 에너지가 실리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그래서 우리가 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있으면은 거기에 간, 심, 비패신 이렇게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간신, 비패신에. 그런데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또 크게 한의학에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이 간이라는 데에 이 노를 배속을 해놨습니다. 간에 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간에 노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장이라는 데가 이 희를 해놨습니다. 이 희가 자비 희사할 때 희자하고 틀립니다. 아주 한의학에서 이야기한 이 희에 대한 정의는 완이라 해놨습니다. 늘어지는 모든 것은 이 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기분이 좋든 이완이 되든 릴렉스 되는, 이게 너무 릴렉스 되면은 또 병이 오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비라는 경우에는 이 생각의 살을 비유를 해놨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은 기가 뭉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가 있는데 슬프죠. 슬프다 하면은 기가 깎입니다. 기가 자꾸 깎여 들어가는 거죠. 우울하고 이러면 계속 깎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이라는 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가 툭 떨어지는 거죠. 애 떨어지듯이. 그리고 요 경이라는 거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말이 있지에 말이 확 놀랄 때 갑자기 놀라는 그런 경우에는 기가 흩어진다는 겁니다. 난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노동을 많이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도 기도 깎는다는 거고, 요는 추울 때는 기가 수축이 되고 열할 때는 기가 따뜻해진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아주 옛날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기의 어떤 변화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몸에 있어서 이 기가 이 간에 노를 배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봄입니다. 봄에 얼은 땅에서 치고 나오는 그 씨앗 같은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노겠죠. 적절한 노, 그 힘을 상징해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표현을. 이런 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감정 처리라는 거, 감정을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감정 처리를 잘 한다는 것은 한의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순환이 잘 되고 기분 좋은 거죠. 결국 추구하는 거는 기분 좋은 거죠. 이걸 이제 어려운 유식한 말로 하면은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를 순기시키는 방법이 있고, 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기를 정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각 치료법은 한약이나 침으로서 이걸 조절합니다. 한방 중에, 한약 중에 이정병기론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환자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기를 조절한다는 건데, 이것도 황제 내경이라는 책에 한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한 주위에 빗개가 있고 택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거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이 택개입니다. 이제 한의학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도 새벽에 별을 보고 또 깨달으셨듯이 불교나 한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죠. 그런데 하늘이나 땅,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서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몸은 우주의 아들쯤 되는 것 같습니다. 우주에 조금 아들쯤 되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반드시 수성, 아까 화강이라는 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동의보감에 나타낸 이 신체 장부도입니다. 이거는 동의보감은 사실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한 80년도만 해도 동의보감은 단순한 사전의 의미밖에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보감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의서에 대한
체계 시스템은 중국에서 해라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한테 큰일 납니다. 이 동의보감 때부터 그 시스템을 완전히 우리 한국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챕터 앞에 정기신혈이라는 정신적인 부분을 딱 먼저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역대의 중국의 책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이 갑자기 힘이 세졌느냐? 그게 아니고 중국이 힘이 떨어졌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 때.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는 동의보감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의학인문이라는 중국 책입니다. 이게 유가가 찐 책이거든요. 여기서 같이 짓던 그림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첫째, 여기 보면 입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눈을 밑으로 내리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이렇게 선을 끊었죠. 인체를 단 한 카트에 딱 해가지고 가장 역동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은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촌티가 납니다만 굉장히 이걸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한 거죠. 살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배도 지금은 상당히 호흡하고 있는 수련하는 그런 표현을 해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동의보감에 가장 불교적인 것도 많이 흡수했고 유가적인 것도 많이 흡수했고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지으면서 중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초창기에 그 6개월 동안 지었을 때는 책은 굉장히 완벽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뭐 전란 일어나고 뒤에 뭐 수습하고 좀 조금 가지만은 그때는 서울 일대에 경기도 일대에 도가들 최고의 도가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도 불교에 대한 것도 언급해 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융합된 최고의 작품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인용했던 조기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동의보감에서 인용되고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뭔가 이렇게 인용됐던 부분은 상당히 어떤 검증되고 그 시대 때 많이 이용된 걸로 봐집니다. 제가 요거는 또 하나 말씀을 좀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는 제가 동의보감을 보면서 그 구절입니다. 이건 이제 참선할 때 있는 자세를 그대로 뭐 코 보고 또 배꼽 보고 이런 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참선의 자세는 심장 화를 내룬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기서 만약 우라는 표현이 아마 허준 선생님이지 않을까 제가 가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대부분 책에 따왔는데 요 구절은 아마 스스로 적었는지 그건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는 서양종입니다. 서양하고 동양적인 건데 서양은 이 종소리가 밑으로 퍼지지만은 우리 이 종은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반드시 이 종은 밑에 땅을 파가지고 종소리가 땅에서 울려서 천과 지와 그 다음에 이게 쫙 퍼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어떤 상당히 이런 종이 없다는데요. 중국에도 크게 마루로 해가지고 종이 있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게 뛰어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린 한약에 대한 분노에 대한 정의는 무조건 기가 역상이 되고 무조건 의사진 입장에서의 진단입니다. 양적인 게 분노가이고 또 감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를 해도 이 사람의 감정의 밑바닥에 평소에 깔려있는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분노를 해도 틀리다는 겁니다. 체질별로 음적인 사람이 분노하는 거하고 저는 어민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화를 내도 그냥 겉으로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양적인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에는 그 밑바탕에 이게 깔리는 분노가 깔리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강력하죠. 저희들은 뭐 조금씩 화내고 그냥 지푸레 내가 화해하는 거죠. 화내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죠. 저는 엄증이 스타일입니다. 그런 거를 한약에서는 분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화도 진짜 이 사람이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일시적으로 화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구분이 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그 위에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이렇게 다리를 찔뚝거리고 이러니까 전날 아버지가 골프 채로 때렸답니다. 아니 지금 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저 다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그 공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아파트에서 그 아버지 욕 못합니다. 아버지도 화 빡 오는데 어떡해. 근데 이제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채 딱 들면은 애가 도망을 가쁘거든요. 이 도망을 가쁘면 아버지도 가만히 좀 생각해보고 좀 지도 반성하고 애도 또 옆집 또 뭐 할머니한테 가서 또 훈수도 듣고 이렇게 뭐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누가 뭐 없죠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결되고 한 이틀 있다 서로 만나면 뭐 그냥 또 지나가는 거죠. 서로 마음에 상처가 없죠. 아마 이 집은요 이 애 이거 평생 갈걸요. 이 상처가 어떻게 그게 아무리 화해를 해도 그게 안 되죠. 아까 우리 김광기 교수님 말한 것 따라 몸이 느끼는데 머리는 아무리 화해를 해도 몸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감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건대 화해는 없습니다. 화해는 반드시 딱 들어있죠. 저도 그때 6개월 그때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 복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좀 내려갔지만은 자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제가 어떤 그 큰 것도 뭐 이렇게 그 대가분한테 찾아서 여쭤봤을 때 딱 경영 좀 잘하려면 어쩝니까? 딱 이러니까 딱 요 한마디 합시다. 제가 요새 대가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대가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딱 한두 마디 딱 하고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경영이 뭡니까? 요리 딱 여쭤보니까 딱 요 한마디 합시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게 기의 흐름이고 저희들 의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리는 정상 같은 경우를 마목이라고 불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순환이 안 되는 경우를 저리신 분은 어지질 못해서 저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잘 안 돼서 한 곳으로 몰려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어쨌든 노라는 특성은 옮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뇌도 절대로 노를 옮기지 말아 했으니까 항상 잘 옮길 수가 있고 제가 왜 이런 거를 요 그림을 그려놨냐면은 집에도 반드시 음양 밸런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남자만 있는 데라면은 절대로 여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 5명이 엄마 하나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절대로 내 구조상 여자를 이해를 못합니다. 제 경험상. 저는 제 딸이 놓기 전에는 신문에서 뭐 혼수 이야기는 절대로 안 봤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러나 딸이 생기고 이제 크자마자 이런 혼수 이런 거 보면 벌써 관심이 틀리죠. 그때부터 제 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몸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연결선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몸을 배제한 다른 거는 크게 느낌이 안 오죠. 그건 제 겁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6명 있고 엄마가 여자분 한 분 계신 분들이 며느리가 오면 엄청나게 잘해주죠. 이 남자 6명들은 막 잘합니다. 그 기저에 깔린 거는 호기심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거는. 그 며칠 안 갑니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한의학에서 보는 감정은 저희들이 이 송대에 이런 이런 진무택이라는 사람이 오가지고 이 감정에 대해서 크게 어떤 변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병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눴고 그 중에 특히 이 정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가 이렇게 쌓인다. 요 용어는 좀 드문 용어인데 어쨌든 한의학에 이 노도 누적이 이렇게 정노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노라는 분노라는 게 저희들 한의학 서적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딱 어떤 신체적인 표현에서 이렇게 주먹을 딱 쥐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도 열받으면 주먹을 쥐는 것 같고, 또 말을 갑자기 못하고 피를 또 토하고 또 중풍 같은 것도 오고, 아까 우리도 말씀드린 치매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뭐 할 때, 그치지 않을 때 계속 화내고 이러면은 100% 앞에 한 말도 모르고 자꾸 아까 정확하게 그거 저 들어보니까 그 말씀 딱 맞네요. 하여튼 화내면은 이 됩니다. 근데 저 영추 보면은 화를 굉장히 극성적으로 낼 때 상당히 사람이 미혹해진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 김강희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아까 머리 허해지는 거 있죠. 그게 요거네요. 미혹되고 그런데 불칠합니다. 화가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아마 화를 내면은 바로 죽는 것 같습니다. 불치에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저희들은 이제 꼭 나쁜 화뿐만 아니라 이제 군화라든지 이런 소화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가 인체의 길을 조절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은 사대가 이게 제가 유익한 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한의 중에서 가장 급이 높은 한의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유의입니다. 이 유의는 돈을 안 받죠. 돈을 안 받고 옛날에는 유의한데 처방을 받으러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포에다가 이렇게 아버지 처방을 받으러 가면은 그 절을 하고 이 도포를 딱 갖다 대면은 거기에 처방을 이렇게 써줬죠. 그러니까 예가 있고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돈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희들이 이 금은 사대가는 이 시대 때는 중국의 이 금은 사대가는 외부에서 어떤 침범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오면서 한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권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걸 물러나니까 제가 할 데가 없으니까 의학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죠. 특히 이 주단계라는 이런 사람은 주자계 계열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런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체는 음이 자꾸 부족해지니까 이제 그런 병이 온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저희들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아주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게도 이제 저 인지하는 과정을 이제 심, 의, 지, 사, 려, 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고의 어떤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한의학 서적 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같이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노하고 이하고 짝이 되고 이렇게 쭉 문구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제 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감정이 노라는 감정이 여러 감정하고 믹스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번뇌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한 게 감정이 노라는 감정이 조금 어떤 게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가 해서 한의학 서적을 찾아볼 때 이렇게 믹스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순 비교입니다만은 이 우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김광 교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 보니까 사람이 디프레스가 빠지고 노에서 디프레스가 빠진다는 건데 오늘 저 좀 많은 거 좀 저가 많이 배워갑니다. 그 다음에 희감정, 공감정, 비감정인데 어쨌든 그것도 자극에 대한 강도 있는 게 있죠. 자극의 강도 있는 게 얘는 뭐 표현이 성, 뭐 폭, 과, 촉급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정량화하는가 이것도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인체가 성강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성강 이는 출입이 되고 이는 에너지를 통해서 인체에 이 기와 혈이 인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저는 이 에너지의 주 원천이 저는 감정이라고 봅니다. 감정. 근데 이 감정에 의해서 이 기의 운행에 영향을 또 미치고 그거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도구의 수필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의 안입빛을 신이는 게 성강 출입을 통하는 바가 순조롭기 때문이다. 이는 이렇게 성강이 순조롭게 돼야만이 우리가 안입빛을 신의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장하고 육부의 관계가 이렇게 잘 조화가 됐을 때만이 이런 인체의 어떤 경락이나 기혈이 순환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감정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지 아까 그런 감정이 서로 우리가 슬픔이 분노를 이긴다는 겁니다. 슬픈 음악을 열받고 하면 슬픈 음악을 좀 들으면 좋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생각을 뭐 노여움이 또 생각 많이 하고 이런 걸 또 이기고 뭐 생각 많이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좀 화를 내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는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나 수많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봅니다. 그게 불교에도 있고 우리 한의학에도 있고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해서 새로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유문사친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서 유문사친이라는 책에 조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거기는 이 슬픔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법이 상당히 슬픔도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또 감동시키는까지 해놨습니다. 그런 기술을 상세히 좀 테크닉으로 좀 해놓은 게 있고 그거를 아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뭐 화빙이라는 게 있고요. 하도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 뭐 반드시 울이라는 단계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울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울화를 시키는 거죠. 울화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화병 환자들은 대부분은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당신하고 할 말이 많은데 니하고 말이 안 통해서 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울이라는 게 다음 단계가 이제 이 결이 되는 거죠. 결 뭉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뭉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한이 되는 거죠. 한이. 그런데 그런 어떤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이러면은 정말 여기서 상충이 됩니다. 배에서 위로 이리 쳐오르는 거죠. 오르는데 음식을 못 먹죠.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분도 봤습니다. 가보니까 뭐 링겔을 다 꽂고 하는데도 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지 모르겠어요. 한 6개월 치료하고 아직도 생각이 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간과의 어떤 통로, 대화하는 거, 뭔가의 대화라는 게 아마 요새 보니까 그게 수행인 것 같습니다. 매일 몸에서 정보가 나오죠. 그게 이제 리셉터 하는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뭔가의 대화는 많은 거죠. 엄청난 대화가 나오는데 또 그걸 좀 더 나아서 우주하고 자연과의 대화까지 좀 돼야 된다는 게 한의학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옛날 화장실입니다. 옛날 화장실은 여기에 쌀가마 해놨지만은 뭐 시아버지도 쓰고 며느리도 쓰고 뭐 온갖 써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며느리가 이 정도 오면은
앉아서 발자국 소리 딱 듣고 팍 다 합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이러면 이거 좀 시간이 한 얼만큼 더 남았다까지 완전히 파기. 그게 엄법을 먹고 말을 안 해도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됐죠. 그런데 지금 아까 있는 화병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게 그런 어떤 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게 발달되지 못할 여건이 된 게 아닌가. 맨날 이거 뭡니까? 이거 막 하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저번에 한신가 차 타고 가니까 술 먹고 부인한테 전화하는데 그거 참 웃기대요. 뭐 가고 있다 뭐다 할 필요도 없는 걸 계속 하고. 그래 이게 이제 불안한 건가요? 불안한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소통은 아니라 봅니다. 그게 일단 뭐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감정과 호흡이라는 건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이는 기가 위로 올라오죠, 그죠? 기가 올라오면은 자연히 목이 이리 됩니다. 이게 이리 되는 이게 타고나는 거죠. 그 기라는 게 부모한테 물려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됐고, 그 결정됐다는 거는 성격이나 이런 게 벌써 결정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리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민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죠. 몸이 이리 되는 거죠. 아니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호를 많이 합니다. 호를 많이 하고 아까 같이 이제 이런 어민 같은 경우는 저는 흡을 하죠. 흡을 한다는 것은 빨아당긴다는 겁니다. 그럼 뭐 굉장히 욕심 많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빨아당기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이런 책에 봤을 때도 이 노가 굉장히 난치로 되어 있습니다. 난치로.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 치로 탐진치 환대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볼 때 불교에서 번뇌로 볼 때는 이 질투가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질투. 한의학 서적에는 그게 없습니다. 노라는 것만 있지. 그 화를 내는데 거기에 밑바닥에 질투라는 게 근데 또 있을 수 있죠. 사상학에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질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치미를 띈다는 말인데 이런 건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치미 띄는 거. 예. 시치미 띄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분하고인데 이것도 좀 부분을 해놨습니다. 저는 유식이나 이런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번역해놓은 것만 보고 대강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에노히라 있죠. 이건 우리 사상에서 이야기할 때 애와 노라는 것은 무조건 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애가 끓죠. 슬픈 거 이러잖아요. 어릴 때 울 때도 이게 이제 저도 애를 아래로 봤는데 그게 굉장히 양적이라는 건 애노가 그 희락은 밑으로 기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하면은 희락이라는 게 제 밑바닥에 심승에 깔고 있는 거죠. 항상 희락거리고 하면서 분노를 했을 때 제 분노는 그냥 쇼라는 거죠. 그러나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양인이 분노했을 때는 굉장한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저가 만약에 우울증이나 이런 게 빠지면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양적인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해가지고 그게 꺾어질 때는 죽을 수가 있죠.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 해서 우울증이가 다 죽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동양의학에서 음양이라는 데서 저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저런 거는 이제 앞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재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음과 양을 어떻게 구분할 건데
이러면 저거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해서 봄에 눈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겨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봄을 볼 수 있는 눈은 굉장한 수련을 통하고 상당한 어떤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또 그걸 이렇게 뭐 어떻게 하라고 재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탄짐치도 이렇게 좀 많이 좀 나눠보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아마 고려대학에서 만드는 그 사이트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노를 치보니까 어젯밤에 혹시 또 더 업데이트 됐나 치보니까 아직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아마 있던 자료를 다 모아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2013년까지 분석된 거 보면은 이것도 2000 몇 년인가요? 11년인가 굉장히 이 분노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오늘 또 이빨 올라가겠지? 이거 체크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제 서양적으로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러브라는 게 우리가 자비 희사할 때 서양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러브라는 게 러브 이런 게 좀 조금 의미가 좀 틀렸습니다. 성적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쁘다는 게 이런 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제가 아까 책을 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열정 사실 우리가 joy라는 게 이게 열정하고 좀 희라는 게 열정 이런 거 조금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그거는 뭐 역겹다든지 이런 거 이 화에 뭐 역겹다는 게 또 좀 들어있는데 우리 동양에는 그런 역겹다는 표현이 또 잘 쓰지 않는 것 같고 좀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쭉 뭐 이렇게 쭉 했고 각 체질마다 화를 내는 게 다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게 있고 우리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볼 때 좀 태양인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그때 이제 소나무 이런 거 잘 드시고 섭생을 하셨는데 또 뭐 따라서 뭐 소나무 이렇게 섭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아시는 분이 소나무 계속 이렇게 씹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성철 스님 드신다 해서 쥐도 드신다 했는데 체질이 틀려가지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이런 것도 해서 좀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여기 보면은 한약재 중에 여기 소화병원이라는 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린애들 경기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이제 인도에서 좀 나온 것 같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화병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좀 우리 김강희 교수님하고 같이 또 연구도 하고 또 치매 약도 개발하고 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요 특징적인 거는 이 소화병을 내는 약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감정을 배속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 약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감정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연구가 좀 되면은 저는 이게 어떤 현대 감정이 미국 대통령도 바꾸는 마당에 이 감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게 좀 우리 불교에서 연구가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서양 학문에서는 이렇게 사회 분야, 개인의 심리적인 것, 개인의 신체적인 것 이렇게 좀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은 그래서 뭐 사회학, 심리학, 의학 이렇게 분리된다면은 이제 동양 학문은 한의학은 특히 어찌 보면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발표하시면서 인간의 감정을 우주 전체의 근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음양이기라든가 목화토금수 그 음양의 오행의 원리에 따른 걸로 설명하시면서 우주 자연의 전체의 기 안에서 인간 개인의 기 또 뭐 장기의 기를 따라서 감정을 이제 그런 장기와 연관시켜서 간의
기운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 내에서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오행의 길을 따라서 그 이제 상극의 원리에 따라서 슬픔으로 분노를 조절하고, 뭐 분노는 생각을 뭐 이렇게 억제할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기인 것 같아요. 우주 전체를 이렇게 소통하는 그 기인데, 그 기라는 거 우리가 뭐 감기다 뭐다 이제 기를 개념을 많이 쓰긴 하는데, 한의학에서 이걸로써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신체 상태나 뭐 이런 거를 알아차리려면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의학에서 이렇게 진맥을 탁 하시면은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이 음이 강한 기인지 사람인지 양인지, 그러니까 그리고 오장의 기가 각각이 다 느껴지시는지 이렇게 진맥을 하시면서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얼굴 보고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 눈을 많이 뜯어고치 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어렵죠. 그런 거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이제 웃는 분은 다 눈 뜯어고치신 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이오마커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눈빛입니다. 눈빛. 근데 사실 여러분이 눈빛을 오늘 좀 부드럽게 한다 해가지고 뭐 이래 한다 해가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 눈빛에 대한 그걸 사실 뭐 좀 정량화 한번 시켜보려고, 그거는 우리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과 선생님들하고도 이야기 다 해보고 했는데, 그 아이 트래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동자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 연구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정량화 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하나,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감정입니다. 이제 본인이 평소에 어떤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 그거는 최소한 뭐 10년, 20년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제일 많은 비중은 감정에 둡니다. 예, 선생님, 근데 이렇게 눈빛으로는 정확히는 아니어도 보통 사람도 대충 알잖아요.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날 좋아하는 눈빛인지 싫어하는 눈빛인지. 근데 한의학에서는 더 정확히 제가 질문드린 걸 이렇게 보고 눈빛으로 알아보는 거 말고 기운으로도 직접 감지가 되시는가, 이게 참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이제 진단을 내리고, 이제 각 한의사 진단을 내리고 그에 대한 정확성을 더 하기 위해서 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찾아가지, 맥 딱 걸어 없이 손만 보고 이제 뭐 맥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 아주 고수 아닌 이상은 아마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확인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는 참 쉽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그 서양 의학하고는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의학적인 방법이 감정을 이해하는거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나 주된 차이가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중국의 황제 내경과 다르게 한국의 그 동의보감은 참 독특하다 이러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그죠. 뭐 저희들이 이제 불교나 뭐 저희들 이제 한의학이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변방에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저는 말이 안 되네. 어쨌든 그 생명력이 있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분노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화니까 염증으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화가 염증이다 해서 염증약을 쓸 수는 없지만은, 한방에서는 특히 이제 뭐 청열시킨다든지 사화시킨다든지 그런 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분노를 가진 뭐 급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저희들 한방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또 그런 건 또 양방적인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 합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라병이다 이런 환자들이 오면은 이렇게 약초를 한약을 하죠. 해주죠. 네, 예. 아까 저희들 병원에 좀 오세요.
예, 뭐 치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전체 마치겠습니다.